자, 이렇게 여야의 대치가 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곧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내일 열리는 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들어보시죠. 대법원장님, 법사위 청문회 불출석하시는 이유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올 때까지 부르겠다거나 형사고발 검토하겠다는 데 입장이 있으십니까? 조희대 청문회에 조희대가 불출석한다고 합니다. 불출석 사유로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을 들먹이며 사법 독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합니까?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합니까?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자, 민주당은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한 그 방식에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라고 하면은 통상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만하다. 이게 오만한 태도라면서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불출석을 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사유서를 내는 것과 의견서를 내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싶은데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차이를 의도한 제목으로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보통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기일에 피치 못하게 가지 못하게 되면 불출석 사유서를 냅니다. 네. 이 전제는 내가 출석해야 마땅하지만 이러저러한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해당 그 기일에는 가지 못합니다라는 이 이유를 적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견서는 내가 갈 이유조차 없고 법리적으로도 나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취지를 읽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통의 불출석 사유서는 원래 가야 되는 것 자체를 다투는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네. 가야 되지만 이러저러해서 못 간다. 그랬을 때 내는 서면이기 때문에 네.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이 부분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낸 거는 이제 의도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민주당에서 격앙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 5월에 청문회 때 냈던 의견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시 이른바 복붙해서 냈다라는 점도 이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의견서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내긴 내야죠. 네. 안 갈 거면 내야 되는데 네. 일부러 그 제목을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쓴 거는 아예 글쎄요. 나를 부른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전 아직도 지금 그러니까 사유서를 내도 되고 의견서를 내도 되는데 의견서를 낸 게 지금 오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대법원장이 자신들이 부르는 이 절차 자체를 지금 문제시하는구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 의견입니다. 아하. 사유가 아니고 네. 사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되지만 내가 사고가 났다거나 아프거나 혹은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나갑니다가 사유에 해당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네. 절차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지금 민주당은 특집을 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유서가 아닌 의견서를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 등 헌법과 법률 취지에 반한다. 그런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라고 의견서를 낸 겁니다. 사유서가 아니고. 자, 민주당은요, 내일 청문회가 마지막 기회다라면서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란 뭘까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끝까지 버틸 경우에 탄핵 카드를 꺼내겠다는 겁니다. 탄핵. 이 탄핵 카드가 지금 처음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말을 계속 하면서도 못하는 이유는 네. 그만큼 이게 만약에 탄핵을 했을 때 후폭풍이 어떻게 될까를 네. 염려하는 겁니다.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거든요. 네. 그럼 탄핵 사유로 국민들이 어느 만큼 또 그 공감하고 있을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지 꽤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탄핵을 통한 어쨌든 뭐 그 이 탄핵으로 해서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르거나 뭐 이슈를 주도하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그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불리한 게 아니냐라는 걱정 때문에 네. 탄핵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 카드를 지금 계속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엄포만 놓는 거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국민들을 여기에 동의하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을 옛날에 대표 시절에 그 이 파기환송한 거 그거를 묻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 판사한테 어떻게 너 옛날에 당신 옛날에 이러이러한 판결을 왜 했어?라고 물을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요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부르는 것만 갖고도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입법부가 어떻게 저렇게 사법부를 함부로 마음대로 저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탄핵까지 한다면 민주당도 그 후폭풍 감당 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신중론이 좀 힘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일각에서는 이게 국회법과 국회 증인에 관한 법률에 따랐을 때는 이제 출석이 의무화돼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는 게 이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니까 네.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법리 검토는 있습니다만 네. 이거 실제로 정치권에서 시행을 하는지는 완전히 또 별도의 그렇죠. 정무적인 고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사법부에 대한 어떤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렇게 오독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착수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조금 더 고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